네,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말고 대대하게 살고 싶은 커피하는 김민호입니다. 우선 19년도 대회도 그렇고 20년도 대회도 그렇고 저희가 대회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때는 흡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4명의 로스터가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는 101010이라는 팀으로 6명의 로스터가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6명의 로스터가 프로파일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커핑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었고, 또 제가 이번에 본선까지 올라왔을 때 나머지 팀원들도 같이 커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해서 했었습니다. 프로파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스트롱홀드 장비를 이용해서 일반 드럼형 로스터로 한번 볶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역시도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는 대류열 중심으로 로스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할로겐이나 드럼미터 값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 로스터기가 드럼형 로스터기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 프로파일 골격이 만들어졌을 때 동일 프로파일로 콜롬비아, 그러니까 싱글로 사용된 콜롬비아랑 블렌드 프로파일이 완전 다르게 표현됐었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블렌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색도가 어둡게 나오는, 그러니까 다크하게 나오는 성향이 있었고, 또 블렌드 같은 경우는 좀 라이트하게 설정이 됐었는데, 두 가지 커피에 대한 설정 자체가 제가 원하는 포인트였었고,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블렌드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그리고 블렌드 같은 경우는 싱글보다는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색도 값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 주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는 대회 컨셉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성향으로 이 커피는 다크여야 돼, 라이트여야 돼, 이런 관점보다는 콩 하나가 그냥 잘 익기를 바라는 관점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커피는 어느 누구나 쉽게 커피를 추출해서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나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커피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드라잉 구간에 어떤 열량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열량으로 추후에 제가 원하는 목표치, 그러니까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온도라든지, 그리고 드라잉 구간의 적정한 시간, 그리고 후반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열량값, 그러니까 전체 구간의 최대 열량값,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열량이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가진 프로파일 안에서는 로스팅 디펙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쪽 드라잉 구간의 열량을 관리를 잘 하는 편이고, 이번에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도 드라잉 구간의 열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테크니컬 점수가 좋았던 이유는 앞쪽에 열량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뒤쪽도 충분히 로스팅 포인트라든지 배출 온도, 그리고 DTR까지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번에 이제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많은 유저들이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열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열원이 할로겐과 드럼미터 열이었었는데, 이 두 가지 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복사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조금 더 안까지 적극적으로 열이 들어가는 그런 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로스팅을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이제 땅굴이라는 단어 사용해서 안까지 좀 열을 침투시켰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말이었었습니다. 우선 스트롱홀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열원, 대류, 복사, 전도, 이 세 가지 열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열에 따라서 사용자, 유저들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로스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열을 즉각적으로 주고 뺄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번에 블렌드 로스팅을 진행할 때 전날에 비해서 10도 정도 낮은 외기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파일 대비해서 조금씩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품 값을 조금씩 수정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시간값이나 포인트까지 쉽게 도달하는 것을 경험한
경험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럼형 로스터가 가지고 있는 긴 모멘텀보다 훨씬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로스팅을 잘 이해하고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팀을 구성해서 같이 준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중을 할 때 한 곳에만 몰두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만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믿어줄 수 있는 팀원들이 있고 같이 준비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로스팅 대회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같이 준비했던 1010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최희정 선생님, 그리고 컬러드빈 대표님, 해백커피 대표님, 플랜비 로스터스 대표님, 그리고 뮤제오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 기간 중에 충실히 가정을 지켜준 저희 와이프 김보현님, 그리고 저희 예쁜 딸 김리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워. 네.